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본인이 느낀 건 굳어지는 거였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견피증으로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니라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예. 생각하셨어요? 네, 그게 정형외과에서 그렇게 아예 진단을 받았었어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네. 없다. 죽을 수도 있다. 사망할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쭌박사 이우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견피증 환자분을 모시고 견피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이제 그 견피증을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 뭐 의사나 한의사들이 나와서 견피증이 이런 증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또 환자분이 직접 견피증이 내가 진단받고 보니까 이런 병이네 라고 또 하는 본인의 입장에서의 설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환자분 입장에서 보셨을 때 견피증이 어떤 증상이더라. 본인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의 증상은 거의 일반적인 거랑 크게 다를 건 없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많이 틀렸거든요. 그 손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더 찾기도 힘들었고 그러다 이제 점점 붓는 거나 심해지다가 증상이 거의 굳어지는 증상이요. 그러니까 그 피부 자체가 섬유화가 되면서 피부도 두꺼워지고 그리고 두꺼워지면서 이제 두꺼워지니까 이제 당연히 손이 사용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손도 굳어지는 그래서 손도 그렇게 되고 이제 발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작됐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증상은 굳어지는 증상.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본인이 느낀 건 굳어지는 거였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견피증으로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니라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생각하셨어요? 네, 그게 정형외과에서 그렇게 아예 진단을 받았었어요. 처음 진단을 손목 터널 증후군 아주 초창기 때, 그러니까 그때가 딱 1년 전 정도였거든요. 1년 전에? 네. 그럼 지금이 오늘이 24년도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작년 23년도 뭐 5, 6월 달 이때쯤에 5월 달쯤에 그렇게 진단을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견피증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환영이 못했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도 견피증 진단이 나온 게 아니라 손목 터널 증후군 치료를 받으셨네요. 치료라기보다는 그때는 그 인대를 잘라야 된다고 그러셔서 네. 그래서 인대를 자르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이렇게 스테로이드 같은 거 뭐 주입하거나 뭐 그런 그래서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확실치 않은데 근데 솔직히 신경 그런 검사도 했는데 그렇게 판명이 됐었어요. 초창기에는요. 그래서 그래도 인대 자르기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 반응이 있었고 싫었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알아보려고 해서 다른 이제 대학병원이나 뭐 정형외과를 또 찾았었죠. 근데 이제 갈수록 이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라 약간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그런 증상으로 더 이제 이게 변화가 되면서 그래서 뭐 피 검사도 하고 뭐 그랬는데 거기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다. 그래서 뭐 MRI나 그 스위스파인 MRI나 뭐 여러 가지 MRI도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목이나 이런 디스크 같은 데서 오는 거가 아닐까 싶어갖고 근데 그런 거에서 정말 거의 6개월에 걸쳐서 6개월 동안 뭐 정형외과도 여러 군데 다른데 많이 갔었고요. 정말 MRI도 뭐 척추부터 해서 허리까지 왜냐면 나중에 한 6개월 전부터는 발이 또 느낌이 이상했었거든요. 발까지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더 정말 많이 걱정이 됐죠. 손이 그때는 그러니까 부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어서 이렇게 이제 처음 이렇게 이렇게 쥐고 그러는 게 약간 조금씩 힘들어지고 꽉 찌는 게 이제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때는 약간 그 증상이 그 정형외과에서 봤을 때는 류마티스 쪽이랑 좀 그 관절염이랑 좀 비슷하다. 그래서 자꾸 그쪽을 이제 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으로 나오고. 그러셨구나. 그럼 증상 시작하고 6개월 동안은 정형외과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결과가 아직은 안 나오셨고 네. 그러면 처음에 손목부터 시작해서 정형외과 여러 군데 다니고 나중에 손가락까지 발까지 가니까 또 그래도 정형외과 치료하고 그래서 루마티스 관절염 같다고 해서 의심을 해서 또 검사를 해보면 또 루마티스 관절염은 아니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6개월이 지나갔네요. 그렇죠. 그럼 6개월이 지나갔는데 처음보다는 증상은 더 심해졌고 네. 그다음에 진단은 아직은 안 나왔고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계속 다른 검사도 계속 하고 그 사이에서요. 뭐 다리가 갑자기 또 뭐 붓거나 그랬을 때는 그 초음파도 가서 검사 받고 초음파 검사 받고 왜냐면 뭐 그 다리 붓는 다른 증상들 있잖아요. 뭐 족저근 어떤 그렇죠, 정형외과에서는 족저근막염이다. 족저근막염이다. 그리고 근데 또 다른 정형외과에서는 아니다. 딴 데는 그래서 아니다. 막 그래서 결국 뭐 초음파도 했는데 또 완전 다 정상으로 나오고요. 그 안에 이렇게 뭐 뭉치거나 그런 거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아니고. 그러니까 정형외과 선생님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상하다. 네, 이상하고 왜 여기 확인이 안 안 되니까요. 됐지? 뭐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거의 이게 3개월 전에 종합검진을 했어요. 6월에 그 구정 때쯤 돼서 그때 이제 종합검진을 하는데 완전히 좀 되게 철저하게 하는 종합검진 그걸 해서 이제 했죠. 근데 너무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은 심해지는데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발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발이 그냥 뭐 붓거나 그런 걸 떠나서 발 뒤쪽으로도 많이 이게 뻣뻣한 느낌이 들면서 걷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요. 걸을 때 힘들고 예, 많이 걷거나 그럼 발목 있는 데가 되게 아프면서 발목이 그러니까 손등이랑 이런 데 굳듯이 발목이랑 그 발등도 약간 거기가 뻣뻣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종합검진 3개월 전에 한 결과가 나왔는데 또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피부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피부과. 네. 그래서 피부과를 이제 갔더니 그때서 이게 전신경화증 같다, 경피증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또 노티스한 게 되게 좀 놀라웠죠. 그러니까 보통 잘 이렇게 모르신대요. 워낙에 알려진 병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소견서 갖고선 이제 류마티스 내과 대학병원 가서 그때 이제 검사를 이제 이 전신경화증 관련으로 해서 검사를 다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진단 나온 게 언제적인 얘기예요? 3월 중순이요. 24년도 3월 중순? 네. 그럼 피부과 금피증 같다라고 드는 것도 24년도 3월. 3월 달이요. 아, 그 우리나라에서요? 아니면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러셨구나. 그러면 진단받은 지 진짜 얼마 안 되셨네. 네. 3개월이 채 안 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처음 증상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1년 정도 됐는데 진단을 받은 거는 계속 돌아간 거죠. 못 찾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만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다 그럴 것 경기지도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어머님 들어와서 얘기하세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제가 안 데리고 다닌 병원이 없어요. 아, 어머님하고 같이 다니셨어요? 제가 막 한국 그냥 나올 때마다 나올 계속 때마다 막 아, 한국에 올 때마다, 네. 한국에서 병원을 다니신 네, 막 거구나. 나와라 그래갖고 여기가 아프다면 나와라 그래갖고 아. 또 그러니까 막 금요일 날 와서 금요일 그거 하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후에 와서 금요일 하고 그리고 또 일요일 날 가서 또 출근해야 되니까 막 그러니까 그런 엄마한테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를 했고, 엄마는 얘기를 들었고, 본인이 계시는 그곳에서 병원을 다녀본 게 아니라, 엄마는 이제 한국에 와라.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네. 이제 한국에 있는 정형외과 다니셨고, 네, 네, 그 다음 피부과 가시고, 이제, 저는 아까 얘기할 때 본인이 계시는 지역에, 거기서도 다녔어요. 거기서도 네, 다니셨고, 네. 사실적으로 양쪽 나라에서 계속 다니고 양쪽 나라에서 여기도 이 나라의 정형외과도 다니고, 네. 한국에 와서도 또 이렇게 정형외과 다니고, 이렇게 양쪽을 다 다니시고, 결국은 증상 시작되고 나서 거의 한 10개월이나 1년 가까이쯤 돼서 이제
확인이 되신 거구나. 어느 나라가 됐든 정형외과에서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대부분이. 워낙에 맞아요. 글로벌하게 이게 너무 흔하지 않은 병이니까요. 근데 다른 경피증 환자분들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처음에 이렇게 피부가 딱딱해지고 그러는데 제가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처음에 이렇게 피부 이렇게 딱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상이 있다고 이상한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 의외로 여자분들인데도 그냥 딱딱한가 보다 이러고 지나갔다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 왜냐면 피부에 문제가 오는 거니까 네. 속 안에서 어떤 병이 생기는 것보다는 빨리 알 것 같잖아요. 네. 여자분들은 남자하고 다르잖아요. 남자들은 진짜 둔해서 진짜 남자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여자분들이 피부가 딱딱해지네 하면은 빨리 시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자분들도 왜 딱딱하지? 그냥 딱딱한가 보다 이러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손목이 그러니까 이제 바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정형외과가.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뒤늦게 가는 분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나름 초반에 다녔는데도 병원에서 바로 경피증이라고 진단을 내려준 게 아니었죠. 네. 근데 이런 경우들이 너무들 많으세요. 다들 처음부터 경피증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환자분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단을 그러면 올해 24년도 3월 달에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진단 받으시고 그럼 그때 처음 들어보셨겠네요. 이 병에 대한 이름을. 네, 처음 들었죠. 그때 그러면 어떻게 병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인터넷 검색. 인터넷 보고? 네, 검색 어. 많이 했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처음 내가 이런 병이구나라는 걸 아셨을 때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기가 막혔죠. 그 엄마도 같이 아셨겠네. 엄마도 같이 어머님도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리고 왜 나인가. 그리고 네. 그럼 인터넷 찾아봤을 때 어떤 병으로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이런 병이구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 병이 어떤 거구나라는 걸 어떻게 이제 파악을 하신 거예요? 어떤 병이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난치병이요. 난치병 첫 번째, 두 번째는 솔루션이 없는 거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네. 없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죽을 수도 있다. 사망할 수 있다. 네. 어머니도 같이 네. 네. 다 확인을 하신 거네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치료제는 거의 면역제제 같은 그런 약이지만 이것이 낫게 하는 건 아니다. 면역제제, 뭐 스테로이드제나 뭐 네. 경구용 항암제, MTX 같은 거 쓰고 이러지만 그게 낫게 하는 건 아니다. 그게 단 거죠? 네, 그렇죠. 치료 방법 없고 난치병이고 세계적으로 기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중에서 그게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 그 장기로 갔을 때는 사망할 수가 있다. 그러니 뭐 어떤 경우에는 무슨 뭐 얼마밖에 못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요. 네, 뭐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뭐 제한성이고 뭐 비만성이고 오히려 이제 제한성의 속도가 빠르고 뭐 이런 거 나오고 이제 사망률이 있고 제한성은 뭐 이 레이너 증후군도 같이 있고 폐섬유화도 또 같이 오고. 근데 본인은 어느 쪽이었어요? 조금 빠른 쪽 아니면 조금 저는 무지 빠른 쪽이었어요. 무지 빠른 쪽?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모든 의사 선생님 분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증상이 정말 경피증 증상이 나온 거는 거의 한 6개월도 안 되는데 그 증상 속도가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부분에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놀라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죠.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단이 나올 때 이제 진단해 주신 분들이 보통 다 뭐 몇 년에 걸쳐서 아니 뭐 10년까지나 무슨 4, 5년 적어도 걸쳐서 이게 천천히 진행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년도 안 됐는데 증상이 너무 진행이 빨리 빠른 되니까 거죠. 그래서 또 그때 감정은 그러면 되게 어머님도 그 얘기를 같이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뭐 믿기지 않고 정말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되나. 응?
그 생각밖에 그 없죠. 어머니도 그거 아신 게 24년도 3월이면 한 3개월 전, 2, 3개월 전 그죠. 얘기네. 아니 그 진짜 얼마 안 되셨네. 어머니. 경비증이라는 거 그 듣지도 이렇게 뭐 그걸 들었어도 듣도 그런 보도. 거를 뭐 그런 병이 있다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죠. 그리고 병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 다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거를. 그래서 그냥 그러면 피부병인가 이랬는데 뭐 그래서 너무 많이 놀라고 지금도 놀란 가슴을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냥 딸내미가 너무 안타깝죠. 근데 잘 지금 이겨내고 있어서 그러셨네. 그럼 뭐 되게 이제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니까 선생님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 그럼 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내가 지금 이 진단을 받고 나니까 앞으로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다, 없다? 그 부분에서 약간 생각을 많이 하게 했는데 그 이제 대학병원 갔을 때 그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진단 받고선 그러면 뭐 일을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뭐 그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제가 여쭤봤었어요.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만두더라도 뭐 집에 있는다고 해서 뭐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으니까요. 뭐 일을 뭐 그만둔다고 해서 뭐 좋아진다거나 뭐 이런 게 특별히 확실하지 않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힘들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뭐 그렇게 하는 정도면. 그러셨고, 그럼 본인 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저희 한의원에 여기 오신 게 언제였죠? 24년도 그러면 5월 11일? 11일. 네. 그러면 진단받고 나서 2달 정도 후에 오신 거네. 네, 4월달에도 한국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나왔을 때 이제 추가 검사관에서 레이노 증후군 있는 것도 이제 컨펌 확인했고. 됐고, 네. 레이너 증후군 얘기하셨는데, 레이너 증후군이 이제 뭐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손끝에 이제 혈관들이 말초혈관이 이제 많이 막히고 피가 안 통하니까 피 혈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노랗게 또 보라색 또는 뭐 검정색, 하얗게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언제쯤 얘기예요? 작년 6월 달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증상 시작할 때는. 올 초 정도. 올 초부터 근데 나타나셨네. 자체가 완전히 그렇게 색깔이 그때도 이렇게 색깔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변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은 많이 변했었어요. 색깔이 지금 여기가 지금 다 지금 현재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오시죠. 네. 그럼 올 초쯤에 레이너 증후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한국에 왔을 때 레이너 증후군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신 거고, 작년에도 6월 달 증상 시작해서 이제 빨랐고 올 초부터 레이너 증후군이 왔었고, 그리고 나서도 진단 받았고 3월 달에 3월, 4월, 5월 그 사이에도 증상들이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네. 그 진단 받고 2달 후에 저희 한의원 올 때까지도. 네. 그럼 저희 한의원에 여기 왔을 때는 제가 기억하고로는 손, 그죠? 손목, 여기 팔뚝까지. 네. 그 다음에 얼굴도 그러셨죠. 네, 얼굴도 얼굴도 많이 네, 굳어 있는 굳었었어요. 상태. 그래서 표정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안 되시. 입술도 좀 얇아졌다 이런 네. 말씀하셨고, 다리도 이렇게 발도 잘 발도 부었었어요. 부어 있었고 좀 딱딱해졌었고, 발목도 이제. 딱딱해. 그러면 계단 올라가는 건 잘 하셨어요? 그 발목과 발등 사이가 그러니까 손처럼 약간 거기가 좀 굳어진 상태라서 올라가고 그런 건 괜찮은데 내려갈 때 조금 더 힘들고요. 그리고 많이 걷거나 그러면 거기가 많이 아파요. 아프고. 그리고 좀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많이 걷지 않아도 더 아프고. 그리고 다른데 뭐 또 딱딱해진 데는 배 배 쪽, 부분 배 쪽 네. 딱딱해졌다 얘기하시고 그거는 거의 그 진단 받을 때 정도부터 시작이 네, 됐네요. 네. 배 쪽 따뜻한 거는. 그러셨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5월 11일 날 오셨고 그 증상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치료를 지금 한 3주? 그래서 3주 하시면서 여기 와서 하는 치료는 6번째. 6번째. 네. 왜냐면 또 다시 다른 나라 가셔야 되니까 좀 자주 오기로 하셔서 일주일에 두 번. 2번씩 오셨죠. 그래서 오늘이 6번째.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약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약재들 드셨잖아요. 그거 드시는 거는 한 2주, 2주 반 정도. 2주 반 정도? 네. 그럼 한 16일 정도 드신 거네. 16, 17일? 네. 17, 18일 정도 드셨고, 그다음에 이제 바르는 것도 네. 하셨고, 지금 몸의 상태는 어떠세요?